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기출문제 풀이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지금 알려드릴게요.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거는 모든 행정법 총론 교과서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원칙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강행규범의 존재, 그리고 사익보호 목적성. 사익, 공익사익 할 때 사익입니다. 여기서 강행규범이란 건 뭐냐면 보호규범이 행정청에게 반드시 너희에게 수권을 했지만, 예를 들어 공장 유해화학물질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설립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수권했지만 당사자가 안전하게 과수원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안전법규를 지키면서 공장을 설립하는 할 수 있도록 허가 여건을 까다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 규범은 수권을 해주면서 행정청에게 강행 의무를 부여합니다. 행정청은 반드시 그 수권 법규인 보호 규범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에게 부여된 강행 의무를 지켜야 돼요. 허가를 내주되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는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행 의무를 준 법규, 달리 말해서 강행 법규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강행 법규가 행정청의 권한만 주는 법규일 수도 있잖아요. 행정청의 의무만 주는 법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당사자인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것, 이걸 요구합니다. 현대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법 규정이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아주 무식한 입법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호규범은 행정청에게 강행 의무를 부여하고 권한과 동시에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무를 부여하는 성질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주관적 공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강행법규일 것, 그리고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익보호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법률일 것. 사익보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당사자에게 주관적 공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보호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보호규범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당사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민이 보호된다 라는 뜻에서 보호규범이라는 뜻을 써요. 이 다른 말을 다 잊어버려도 좋으신데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 목적성이 존재해야 한다.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 목적성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 사람이 주장한 R1이라는 것은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받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면 갑이라는 시민의 일이 되겠죠.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법규의 존재, 사익보호 목적성,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면요,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주관적 공권의 침해 주장을 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그 주관적 공권의 성립 요건은 강행규범, 사익보호 목적, 이 두 가지다. 이거를 꼭 가필해 두세요. 교재에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때문에 이 법률상 이익의 의무에 관한 학설 대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권리구제설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견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인정되는 주관적 공권을 침해당한 자만 원고적격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조문이 특정한 권리를 인정해서 그래서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해야만 원고적격 인정된다고 보자니까 너무 원고적격 인정 범위가 협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만드는 이 해당 근거 조문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작용의 관련 규범 그리고 근거법률과 연속되는 다른 처분이 가지고 있는 연관 규범 이렇게 보호규범의 범위를 넓혀서 해석하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널리 법률상 이 법률이란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인 그 강행규범뿐만 아니라 뭔가 연관이 있는 아까 뭐 43조 이렇게 특정 조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법규,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법 전체에 들어있는 다른 법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관련되는 일련의 연속되는 행정작용의 근거법규 이런 것까지도 좀 넓게 살펴보아서 보호규범의 범위를 넓히자는 학설인 겁니다. 그리고 보호가치 있는 이 구제설은요, 이 주관적 공권 개념을 버리자는 거예요.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소송상 그냥 이 사람을 소송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보호규범론 자체를 갈아엎자는 주장을 하는 학설이 바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또는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입니다. 그리고 적법성 보장설은 또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냥 당사자의 권리구제랑 아무 상관없다. 오로지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적법성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적합한 이익 상태에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뜯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 구제설 이런 것들을 법률상 이익의 의미라고 목차를 달았잖아요. 하지만 취소소송의 기능이라고 해도 같은 뜻이 돼요. 왜냐하면 권리의 근거를 어떤 범위의 보호규범까지를 고려해서 권리를 넓게 도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취소소송이 당사자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당사자의 주관적 공권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렇게 취소소송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논의가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기능이라는 목차를 달아도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권리구제설부터 볼게요. 권리구제설, 취소소송의 목적은 권리 침해 회복에 있다. 주관적 공권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그 주관적 공권의 근거 규범만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보호 규범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